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아주 매력적인 두 대의 하이브리드 SUV를 비교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현대자동차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같은 하이브리드 계통의 크기도 비슷하고 옵션도 비슷한 두 대의 차종은 정말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결정인데요. 지금까지의 판매량으로 본다면 디자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소렌토의 판매량이 훨씬 앞서고 있는데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출시된 만큼 그 경쟁이 더욱더 과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세제 혜택까지 받게 되었으니 두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각 차량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본격적인 두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하이브리드 종류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는 개념으로 제 개인적으로 느낀 하이브리드별 장단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에는 풀 하이브리드와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먼저 풀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가장 뛰어난 연비 효율을 가졌다는 점이고 마일드나 플러그인 대비 상대적으로 검증된 파워트레인이라는 점도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풀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사실상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제가 느낀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는 브랜드들은 현대, 기아, 렉서스, 도요타 차량들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죠. 두 번째,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내연기관 엔진, 즉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출력 보조를 해준다는 점과 48V 배터리 탑재로 인하여 부드러운 오토 스탑앤고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이러한 장점이 운전자로 하여금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점이죠. 연비가 풀 하이브리드처럼 높아진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고 최근 불거지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슈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용 브랜드로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랜드로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순수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최근 출시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30km에서 50km 정도는 순수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더 강력한 출력 보조를 해주는 게 특징이고 플러그인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전기차처럼 외부 전력으로 차량을 충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대용량 배터리 적용으로 인하여 공차 중량이 훨씬 무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연비 효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적용 브랜드로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이 있죠. 적용 브랜드를 보면 풀 하이브리드는 독일 3사를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는 국내 판매 차량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특징이고 국내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계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풀 하이브리드가 가장 매력적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먼저 산타페 하이브리드 2륜 구동부터 살펴보면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3가지이며 4륜 구동 모델도 물론 준비되어 있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4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는데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리고 그래비티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소렌토 하이브리드 또한 4륜 구동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옵션 중에 특징을 살펴보면 버튼식 기어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에어백은 기본 6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 사양은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대동소이하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후석 취침 모드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에는 없는 특징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기본 트림인 프레스티지 옵션을 살펴보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 에어백이 2개가 더 많다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차이점입니다. 그 2개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과 1열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적용되는데요. 기본적인 안전사양, 특히나 에어백에 있어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나 큰 차이점으로 다가오는데요. 에어백 개수만 보더라도
마음이 소렌토 쪽으로 기우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산타페는 버튼식 기어 변속기를 사용하지만 소렌토는 다이얼식 기어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입니다. 10.25인치가 기본인 산타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와 소렌토 하이브리드 기본 트림인 프레스티지의 차이점입니다. 큰 옵션 차이는 에어백과 중앙 모니터 크기 차이인데요. 중앙 모니터의 크기보다는 에어백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에 기본 트림, 즉 깡통 모델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등급인 산타페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와 소렌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를 비교해보면 산타페에는 안전 기능이 대거 추가되며 소렌토에는 편의 기능이 확대 적용됩니다. 물론 서로 부족한 부분은 옵션 사양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에서는 안전 사양은 대거 추가되었지만 편의 사항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포함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을 추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옵션은 가성비 측면으로 생각하신다면 딱 여기까지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는 노블레스 트림 기준으로 안전 사양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안전 사양을 보완할 수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와 기본 8인치 모니터로는 또 조금 아쉽기 때문에 10.25인치 옵션도 넣어야겠죠. 그리고 소렌토의 가장 큰 강점은 산타페에는 없는 6인승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인승을 원하는 소비자분들은 무조건 소렌토를 구입해야만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등급의 옵션 구성은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경우 프레스티지 등급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하면 195만원과 60만원이 더해지므로 총 금액은 3,923만원입니다. 딱 4천만원이 안 되는 견적이 나오게 되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등급의 드라이브 와이즈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었을 때 4,020만원입니다. 옵션 등급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 금액적으로 97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이번엔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아마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더 크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수치를 비교해보면 전장 전체 길이의 경우 소렌토가 25mm가 더 길고요. 전폭은 동일합니다. 전고, 높이는 소렌토가 10mm가 더 높고 휠베이스, 실내 공간 또한 소렌토가 50mm가 더 넓습니다. 전폭, 너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치에서 소렌토가 산타페보다는 앞서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연비를 비교해 볼 텐데요. 사실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고 공차 중량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 연비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7구동 모델의 연비는 두 차량이 똑같습니다. 17인치, 19인치 크기별로 연비가 완전히 동일하죠. 아무래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턱걸이로 맞추느라 연비가 동일해진 것 같은데요. 4륜구동 모델의 연비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아주 약간 더 높습니다. 이건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수치라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적어도 연비 때문에 어떤 차를 살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무게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연비 소비율 기준으로 인하여 앞으로 출고되는 소렌토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기존 에너지 소비율 기준은 배기량과 연비로만 구분이 되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5.8의 연비를 충족시켜야 했다면 개정된 기준으로는 14.3을 만족시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산타페와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두 2륜구동 모델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4륜구동 모델은 두 차량 모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세제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력적인 두 가지 하이브리드 SUV를 비교해봤는데요. 산타페와 소렌토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리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기적으로나 금액적, 디자인적, 그리고 6인승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다양성으로 보았을 때 소렌토가 좀 더 끌리는 부분인데 뭐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를 선택하시더라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주는 정숙성과 높은 연비 효율은 만족스러울 거라 생각됩니다. 잘 고민해서 후회 없는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